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28분이네요. 안 그래도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 시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약 후강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역시나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 또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 봐야겠죠. 오늘의 제목은 주가는 선반영된다. 확진자가 10만 명이 되더라도 리오프닝주를 현재는 준비할 때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화요일이고요. 픽 종목부터 강세 섹터까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는 2,745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뭐 역배열 상태고요. 또 지지가 바닥 지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 2,600선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가 없는 하락 행보장, 우리가 사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식 토론방 통해서 많은 재미를 봤죠. 왜냐하면 뭐 로봇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이런 주도주 섹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하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뭐 1월 달에 큰 폭락장 이후로는 현재는 역시나 눈치 보기장, 그다음에 FOMC 회의에 따른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횡보장을 거닐고 있죠. 그래서 뭐 1월 달에도 저도 일부 손절한 종목들이 있어서 현금 비중을 확대를 했고 인버스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2월 달부터는 저도 다시 매수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원래는 이제 제가 시드머니를 4천으로 늘리긴 했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한 두세 종목 정도 두 번 정도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써놓은 것처럼 현재 시장은 작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NFT, 메타버스, 로봇주 제가 뭐 픽했던 종목들 대부분 다 50%에서 막 200%까지 상승했을 때는 아무나 어떤 종목에 들어갔어도 다 상승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죠. 오늘과 같은 경우는 게임주만 해도 오른 것만 올랐고 또 게임주 중에서도 못 오른 것들은 여전히 못 오르고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매수 매도 할 때도 좀 더 기술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2월 달에 지금 3거래일이 있었죠. 그래서 3거래일 동안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정도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요새는 종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큐브엔터를 종가 매수했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일평균 5에서 한 10% 정도 누적 수익을 거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식 스터디 5기도 지금 오늘부터 다시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차트 분석이나 매도 타이밍, 그다음에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픽 종목 결과 보시면은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하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시세가 절대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월요일 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일요일에는 그러면 그 중에서 항공주냐 여행주냐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을 좀 가칭을 담아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일동제약서부터 시작해서 현대바이오 그 당시에 제가 대장주로 말했던 것들 물론 휴마시스 같은 경우 제가 시세가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아랫단에 있었던 수젠텍이나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뭐 SD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방송에도 분명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좀 초보자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매수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 시에는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주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고 뭐 고점 대비해서는 3, 40% 떨어진 곡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는 게 현 시점에선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뭐 5만 명, 10만 명이 나오게 되더라도 미국도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 한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10만 명을 찍더라도 결국에는 오미크론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주가가 선반영되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3시 10분 거의 종가로 캡처한 건데, 보시면 일동제약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상한가가 막판에 좀 풀렸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세종메디컬, 경남제약,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어서 어쨌든 진단 키트 관련된 주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도 이 아랫단에도 많죠. 뭐 CGV라든지 신라면세라든지 뭐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좀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여기선 대장주로 뽑았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가장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은 상당히 큰 이제 소형주인데, 다만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노란풍선이나 뭐 참좋은 여행 같은 곳들, 여행주 같은 곳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당연히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그래도 최소한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성은 좀 적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뭐 최근에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심텍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북한 미사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이 좀 꽂히는 1월 달에는 그 방산주에 그런 계약들이 체결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올해 누리호가 또 추가적으로 발사 계획이 있죠,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뭐 항공우주 관련된 성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 발표 추가적으로 수주 공시가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그것이 이제 선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3시 뭐 9시 때도 제가 이 5만 원대에서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봉으로 봤을 때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못했었다. 그 당시에는 두세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를 한 5만 5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격이. 그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2, 3%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약 7%까지, 고점 7%까지 가는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다시 흘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쨌든 잘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3% 정도 수익을 냈고, 지난주 이제 큐브엔터 제가 이제 5천 담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장초에 갭상승으로 시작은 했어요. 한 2%대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인버스를 봤을 때 인버스 쪽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큐브는 시초가에 다 던졌기 때문에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합쳐서 한 16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캡처한 건데 저는 상당히 아쉽게 됐어요. 델타 에어런스라든지 뭐 카니발이라든지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여행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막판에 다 흘러내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뭐 압박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여행 항공주가 이 흐름대로라면 나스닥이 흐르지 않았으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흐르지 않았으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보합이나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확진자 수는 뭐 35,286명으로 전일에 대비해선 소폭 줄었지만 큰 의미는 없죠. 결국엔 뭐 전문가들도 5만 명, 10만 명까지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도 벌써 시세를 3주째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1월 19일부터 진단키트 관련된 주는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 뭐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기엔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뭐 이렇게 픽을 하진 않겠고요. 어쨌든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라는 지금 기사 계속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1월만 해도 하루 80만 명이었는데 1월 중순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56%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도 우리나라도 2월 말 3월 말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거기다 또 유럽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채 금리는 0.19% 하락한 1.9 괜찮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3년치 트렌드를 봐도 거의 뭐 최고점에 이를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빅스 지수도 오늘은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낮은 상태는 아니고 뭐 어쨌든 제가 여기 3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사야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처럼 좀 관망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거의 100달러에 이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유가 관련된 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오늘은 소폭 하락한 지금 한 91달러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과세에 대한 그 가상화폐 과세를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가상화폐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여전히 전고점 대비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주들이 오늘은 소폭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이 지금 보시면은 17만 명까지도 오늘 최초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만 재택치료를 하겠다.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라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완화하겠다는 흐름이죠. 결국엔 이제 고위험군만 좀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함께 그 오미크론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게 돼도 거의 계절성 독감에 준하는 정도의 아직은 뭐 계절성 독감에 대한 확정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도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왔죠.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음성이면 등교를 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입장도 나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기사들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이것도 결정적이죠. 호주가 21일부터 백신 접종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 이 기사도 오늘 많이 퍼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여행주라든지 로프행 관련된 주가 그래서 물론 지금도 굉장히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코로나 전에 대비하면은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사실 높은 위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주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좀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 뭐 항공사 많지는 않잖아요. 뭐 LCC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 그다음에 제주항공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랫단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노란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것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적주는 이제 대한항공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은 어저께 설명드렸던 대로 10조가 넘는 대형주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익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아시아나나 뭐 에어부산이나 제주항공 정도를 체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이제 소형주인 큐브엔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사실 그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죠. 큰 편이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사실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랫단에 있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1조가 넘죠. 대부분 다 SM부터 시작해서 뭐 YG, JYP 다 1조가 넘는데 그나마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큐브엔터가 그다음에 시총이 아직까지도 3천억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주식이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캡처한 기사인데요. 이제 마크론이 푸틴과談판에 나섰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이슈가 가장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FOMC 회의 같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벤트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내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적인 뭐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는 뭐 아무래도 천연가스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GS나 중앙 에너비스 정도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EU에서 그 이 텍소노미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다는 기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한신기계가 좀 상승을 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은 횡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횡보장이 아니었었으면 원전 관련된 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겠죠. 근데 오늘도 선별적으로만 상승을 했거든요. 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사실 차트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오늘 다 눌려줬단 말이에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그렇게 역시나 뭐 장이 흐름이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서는 오늘도 7%대 큰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MSCI 2월 분기 리뷰가 10월 10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뭐 9일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항상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라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단타는 괜찮지만 스윙으로 좀 보유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른 일정들 28일에 리밸런싱이 되고, 그래서 뭐 분기 발표가 MSCI 분기 발표가 10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수 매도 시점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주식 스터디 사기 강의, 엊그저께 진행된 사기 강의에서도 이런 딱 정해진 호재, 정해진 악재에 따른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관련해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째 날 상장일에 대비해서는 많이 눌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시총 2위의 무거운 주식이 3거래일 연속이나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상장했었던, 물론 뭐 이건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긴 하지만 오토엔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들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흐름이 약한 상태다.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물론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조금 비정상적이다, 현재로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 아무래도 1월 폭락장이 좀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HMM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여러 종목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국 증시의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국 증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나 1위 기업들처럼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침에 그 공유했었던 말이죠. HMM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물린 주주들이 많다 보시면은, HMM이 원래 35만 2천 원이 최고가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현재 가격이 지금 2만 3,200원이죠. 그나마도 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HMM이 작년에 10배 오른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봉, 월봉으로 보면은 정고점이 얼마나 높은 가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76만 5천 원짜리인데, 지금 뭐 포스코에 대해서 최근에 매수하신 거 일봉만 보셨던 분들은 뭐 수소라든지 이런 뭐 장밋빛 미래만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성장주 특성이 좀 적은 가치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 정고점 뭐 76만 5천 원까지 가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시총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 중에서 사실 살아남은 종목은, 20년 동안 살아남은 종목은 뭐 별로 되지 않아요. 뭐 10개 종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화학 정도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조건 중장기 보유가 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내가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뭐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50% 100% 되는 수익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익금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선 미리 팔아야 되고, 상승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이고 실적장이기 때문에 실적 숫자가 찍히는 것들만 제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첨보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종목인데, 첨보가 2차전지에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그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약 한 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장중한테는 한 7%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다못해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물론 테마성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이렇게 실적 기대감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LNF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악재가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LNF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시장치를 상회한 이번에 실적이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분기와 2분기에 생산 능력이 확장되죠. 증설 때문에.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는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고 견조한 수익성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2022년, 2023년까지도. 물론 대신에 10배 오른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1000%. 그러니까 2020년 우리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배 오른 종목이고 현재 약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30% 조정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의 대체제로서 같은 양극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도 실적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외국인 매수세도 뭐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좀 보면은 일단 앞단에는 사실 별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이제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는, 그래서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면 되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라 제가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이미 뭐 저는 1월 중순에 다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다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나와서 코드 네이처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아랫단에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 오랜만에 NFT 메타버스 재료로 20%대 급등을 했는데 사실 많이 하락하기도 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20% 재료가 발생하면서 20% 상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게임주를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차트가 어느 정도는 정배열인 차트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차트가 역배열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뭐 20선, 60선은 지지하는 것을 보고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 경제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 나머지도 뭐 다 보면 대부분 진단키트죠. 수젠텍, 뭐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데 수젠텍하고 다 진단키트 관련된 주고 베노홀딩스 게임주 그다음에 JTC 면세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리오프닝 관련된 주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랩, 안철수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섬유주 이런 데들도 몇 곳이 눈에 띄죠. 결국엔 섬유주도 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나인과 같은 화장품도 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넥슨,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제 투자하기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넥슨 관련된 주인 넷게임즈가 한 10%대 상승을 했고, 오르비텍, 원전 녹색 경제, 한일화학, 아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일화학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국제유가 관련된 주인 뭐 중앙에너비스 정도. 그다음에 넵튠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죠. 카카오 지분 들고 있고요. 그래서 8.9% 상승. 그다음에 에어 부산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어제의 강세 섹터는 역시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주와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7종목,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2종목, 게임주가 2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보다는 현재로서는 리오프닝과 이제 게임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 금액 상위 중에서 좀 체크할 만한 것들은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뭐 이번 주 안에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보면 인버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하락으로 좀 보고 있는 관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초에 좀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런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나 SK증권과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에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그런 곳들요. 그리고 뭐 쌍방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서 물론 동전주라서 개인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한데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1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 차원에서는 체크해 볼 만합니다. 이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주가 상승이 급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징주들 추가적으로 또 보면은 기관 순매수도 역시나 인버스가 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주정 관련이 그 알코올 주정 관련이 좀 가격이 상승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라든지 MH 에탄올 이런 데가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역시나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항공우주 같은 방산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 정도가 최근 섹터에선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로도 보면은 카카오뱅크, 대한항공, SK증권 정도 딱 금리 인상, 리오프닝 그렇게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두 섹터, 네, 추가적으로 뭐 심텍과 같은 PCB 정도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제가 예전에 정리해드렸었던 CGV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어쨌든 너무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으면서도 어느 정도 시총이 좀 적은 소형주를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주들도 물론 계속 눌려주고는 있는데, 뭐 SM 인수설이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엔터주의 좀 호재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변동성 좀 강했었던 디어유라든지 큐브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공우주, 뭐 방산 쪽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LRG 넥스원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다 좀 많이 올리긴 해서 결국에는 방산주도 이제 끝물일 때가 좀 왔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무조건 좋게 본다고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서는 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지넥스텍도 지금 방산주로 주면서 이제 로봇주죠. 로봇주로 이제 오늘 한 9%대 상승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아직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역시는 뭐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곤 있어요. 근데 아직 하여튼 이번 주에 매도를 저도 이제 하려고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로보티즈하고 로보로보, 그래서 뭐 변동성이 있으면서 최근에도 눌려줄 때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라서, 어쨌든 로봇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 종목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 그다음에 애플카 자율주행 최근에 좀 눌려줬었는데, 인포베크나 텔레칩스는 여전히 조금 그래도 60선을 좀 지지를 한다면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좀 방송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버벅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뭐 다시 저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2월 달부터는 다시 좀 수익을 꾸준히 좀 낼 수 있도록, 제가 아무래도 1월 중순에는 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이왕이면은 좀 종목을 말씀을 많이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버스라든지 딱 진단키트라든지 뭐 굉장히 한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뭐 체크를 하고 같이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스터디 5기는 제가 고정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